자동차 정비 기능사 2013년도 2회차 21번부터 41번 문풀 진행하겠습니다. 21번 피스톤 핀의 고정 방법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전부동식, 2번 반부동식, 3번 4분의 3 부동식, 4번 고정식. 답은 4분의 3 부동식입니다. 이 4분의 3 부동식이 나오는 거는요, 차체 고정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정 방법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섞어서 꼭 나오는데요. 이때는 이제 보통 이제 피스톤 핀에 대한 고정 방식과요, 차축 지지 방식, 차축 고정 방식이라고 해요. 차축 고정 방식을 합쳐서 문제를 내놓으니까요, 요거 두 개 이게 혼돈되지 않도록 좀만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디젤 연소실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 1번 연소 시간이 짧을 것, 2번 연 효율이 높을 것, 3번 평균 유효 압력이 낮을 것, 4번 디젤 노크가 적을 것. 연소실의 구비 조건이죠. 평균 유효 압력이 낮을 게 아니라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유효 압력이 만약에 그러니까 평균 유효 압력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이 평균 유효 압력이 낮게 되면은 자체 출력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평균 유효 압력은 높게 써야 됩니다. 23번 보기 조건에서 오버랩 각도는 몇 도인가요? 밸브 오버랩이죠. 오버랩은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열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피스톤은요, TDC 즉 상사점 위치에서만 이제 밸브 오버랩이 발생합니다. 이때도 배기말과 흡기 초에서만 이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밸브 오버랩 각도니까요, 이런 거 할 적에 여러분들 푸실 적에요, 그냥 숫자로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제일 편합니다. TDC에서요, 보세요. 흡기 밸브가 열림입니다. 열림은 BTDC, TDC 전단, 여기서 18도 전에서 열립니다. 그 다음에 배기 밸브는 닫히는 거는 하사점 46도에서 닫힙니다. 하사점이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배기 밸브 열림은요, 하사점 전에 54도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닫히는 거는 상사점이 지나서 10도 이후에 닫힙니다. 그럼 밸브가 동시에 흡배기 밸브가 열려 있는 거는 요 위에 상사점 부분이죠. 그래서 18도 더하기 10도 하게 되면 답은 28도가 됩니다. 24번 구동 피니언 이수가 6개고요. 링기어 이수가 30개입니다. 추진축의 회전수가 1000rpm일 때 왼쪽 바퀴가 1500rpm 한다면 오른쪽 바퀴의 회전수는, 요것도 이제 공식을 쓰기보다는요,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엔진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여기에 이제 변속기 TM도 하나 그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펠러 샤프트를 하나 놓고요, 차동 장치가 들어갑니다. 이때 바퀴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 엔진의 회전수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TM의 변속비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축의 회전수는 1000rpm을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종감속 기어의 이수가 피니언이 6개고요. 링기어가 30개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1대 5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1대 5라고 있기보다는 이제 5대 1 정도, 5대 1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5대 1입니다. 감속비 자체가. 그러면은 감속비가 5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건 1000rpm을 집어넣어도요, 좌측과 우측에 이제 각각의 이제 rpm을 전달하겠죠. 요때 그렇게 우선 이렇게 6대 30 다시 하면 1대 5 이렇게 보시면요, 피니언 기어가 1000회전하면 링 기어는 200회전합니다. 200회전을 합니다. 이때 링 기어가 200회전하면 좌측도 200, 우측도 20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왼쪽 바퀴가 150rpm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가 모질라죠? 50rpm이 모질라죠. 모질란 게 차동장치 쪽을 통해서 반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50이 되는 거죠. 답은 250이고요. 요거 그 차동장치가 좀 헷갈리시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차동장치 내에 있는 링기어가 있습니다. 링기어 회전수 곱하기 2는 RH 더하기 LH 회전수와 동일합니다. 말 그대로 링기어가 여기서 200회전 한다라고 하면 200회전 곱하기 2는
200회전 더하기 200회전과 동일한 회전수가 나오죠. 다음 25번 정의 캠버란 다음 중 어떤 것을 말하는가? 1번 바퀴 아래쪽이 위쪽보다 좁은 것을 말한다. 2번 앞바퀴의 앞쪽이 뒤쪽보다 좁은 것을 말한다. 3번 앞바퀴의 킹핀이 뒤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말한다. 4번 앞바퀴의 위쪽이 아래쪽보다 좁은 것을 말한다. 캠버라고 하면은 차량을 정면에 봤을 때 타이어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위에가 벌어져 있거나 안쪽이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쪽보다 위쪽이 넓고요. 위쪽보다 아래쪽이 좁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이 위쪽보다 좁은 것을 말한다. 이거 답은 1번이죠. 26번 조향장치에서 조향기어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맞는 것은 조향기어비는 조향 회전각도를 피트먼 암 선의 각도로 나눈다. 2번 조향기어비는 조향 휠의 회전각도하고 피트먼 암 선의 각도를 더한다. 3번 조향기어비는 피트먼 암 선의 각도에서 조향 휠 회전 각도를 뺀다. 4번 조향 기어비는 피트먼 암 선의 각도에서 선의 각도를 조향 휠 회전 각도와 곱해준다. 답은 1번이죠. 27번 전자제어 현가장치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1번 가속도 센서, 2번 차고 센서, 3번 맵 센서, 4번 전자제어 현가장치 지시등. 답은 맵 센서. 전자제어 현가장치 ECS에 관련된 거고요. 요건 이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요. 이제 차가 옆으로 쏠리거나 또는 이제 차량을 또 하드하게 하거나 소프트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 또는 운전을 가속을 하게 되면 차량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승하차에 따라서 쇼급쇼버가 딱딱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맵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흡기 시스템에 관련된 겁니다. 28번 마스터 실린더에서 피스톤 1차 컵이 하는 일은 1번 오일 누출 방지, 2번 유압 발생, 3번 잔압 형성, 4번 베이퍼 록 방지. 피스톤 1차 컵이죠. 1차 컵은요 유압을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컵이 오일 누출을 방지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마스터 실린더를 배울 적에는요 대부분들 텐덤 마스터 실린더를 배웁니다. 텐덤 마스터 실린더면 위쪽에 리저버 탱크가 있고요. 요 하단 부분에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푸시로드가 누르고 있을 거고요. 여기 누를 쪽에 여기 마스터 실린더죠. 마스터 실린더하고 여기 푸시로드 요 사이에 고무부트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데 요 안에 피스톤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요 각각의 피스톤에다가도 컵실이 씌워져 있습니다. 컵실이 씌워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보면은 대부분들 어디가 뭐 1차, 2차, 3차냐 아니면은 뭐 1차, 2차, 3차냐 라고 하는데요. 요 두 개를 다 1차 컵실이라고 합니다. 1차 컵실 여기 푸시로드 쪽을 막아주는 건요 2차 컵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텐덤 마스터 실린더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싱글 타입이었습니다. 싱글 타입에서는 어차피 이게 없었겠죠. 이게 없었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얘를 1차 컵, 2차 컵을 했는데 이제 텐덤 마스터 실린더가 나오면서 요 안에 피스톤이 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게 1차, 2차가 아니라 요 두 개가 다 1차 컵실입니다. 29번 타이어의 뼈대가 되는 부분으로 튜브의 공기압에 견디면서 일정한 최적을 유지하고 하중이나 충격에 변형되며 완충작용하며 내열성, 고무로 밀착시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1번 비드, 3번 브레이커, 4번 트레드, 4번 카커스. 그래서 답은 카커스로 볼 수 있는 거죠. 타이어에 다른 건 없고요. 타이어의 뼈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카커스입니다. 이건 무조건 카커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의 구조 보면요. 타이어가 비드 부분이 있으면 피아노 줄로 되어 있는 비드 부분이 있으면 여기 사이드 윌로 통해 가서 숄더로 간 다음에 타이어 트레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트레드 중간에 뭔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요 밑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사선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보면요. 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을 이제 비드라고 하고요. 타이어에 대한 정보가 사이드 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윌과 트레드가 이제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숄더라고 합니다.
숄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노면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을 이제 트레드라고 합니다. 트레드라고 하고요. 트레드 요 밑에는요, 보통 이제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A와 B라고 할게요. A의 층은요, 브레이커하고요, 벨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건 이제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서 브레이커라는 단어를 쓰느냐, 벨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단 브레이커라는 단어를 쓰고요. 브레이커는 이제 바이어스 타이어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벨트는요, 레이디얼 타입입니다. 레이디얼 타입의 타이어하고 바이어스 타입이라고 할게요. 레이디얼 타입의 타이어가 이제 벨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B는 카커스라고 합니다. B는 두 개 총칭해서요, 카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때도 바이어스 타입이냐 레이디얼 타입이냐에 따라서요, 요 카커스의 그 겹쳐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레이디얼 같은 경우는 카커스가 겹쳐지는 게 90도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도 90도긴 한데 얘는 이제 사선 방향입니다. 사선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바이어스 타입은요, 내가 타이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여러 겹을 겹쳐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디얼 타입 같은 경우는 직각 타이어의 내부의 직각 방향으로 연결을 해 놓습니다. 30번 자동차의 축간 거리가 2.3m고요. 바퀴 접지면의 중심과 킹핀 거리가 20cm인 자동차를 좌회전할 때 우측 바퀴의 조향각은 30도, 좌측 바퀴의 조향각은 32도였을 때 최소 회전 반경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할 적에 그 최소 회전 반경이죠. 최소 회전 반경은 사인 알파 분의, 저희는 축거를 놔둡니다. 축거를 놔두고요. 여기에 스크러브를 볼 수 있는 거죠. 요건 스크러브는 바퀴 접지면의 중심과 킹핀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인 30에 사인 30도 분의 L이 2.3m입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어디로 회전하죠? 좌회전할 때 차가 지금 현재 좌회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좌측 바퀴가 아니라 우측 바퀴라겠죠. 맞네요. 그럼 우측 바퀴 30도, 사인 30도 놔두고요. 2.3 더하기 요 스크러브가 20이죠. 그래서 여기 20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단위를 미터 단위로 무조건 바꿔주셔야 됩니다. 미터 단위로 바꾸면은 0.2m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4.8m가 나옵니다. 31번 동력조향 장치가 고장시 핸들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번 오일 펌프, 2번 파워 실린더, 3번 안전 체크 밸브, 4번 시프트 밸브. 답은 3번입니다. 뭔가 고장이 나서요, 수동 조작이 가능하게 만드는 건요, 체크 밸브 또는 안전 체크 밸브라고 합니다. 안전 체크 밸브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수동 조작, 얘는 이제 수동 조작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력 조향 장치에는요, 대부분 이게 안전 체크 밸브가 있으면요, 그 주위에 같이 모여 있는데, 이제 압력 조절 밸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절 밸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량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는 게요, 압력 조절 밸브는요, 최고 유압을 제어합니다. 그 다음에 유량 조절 밸브는요, 작동 속도, 얘는 작동 속도를 제어합니다. 32번 단순 유선기어 장치에서 선기어, 캐리어, 링기어 3요소 중 이 요소를 입력 요소로 하면 동력 전달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보통 이제 선기어가 있고요, 그 주위에 캐리어가 있습니다. 그 바깥에 링기어가 있습니다. 요때 하나만 하면요, 어쨌든 동력이 전달이 되는데 두 개를 고정을 시킨 겁니다. 두 개를 고정을 시키면은 직결로 보시는 거죠. 33번 공기 브레이크에서 공기 압을 기계적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장치는 1번 릴레이 밸브, 2번 브레이크 슈, 3번 브레이크 밸브, 4번 브레이크 챔버. 그래서 답은 브레이크 챔버죠. 공기 압을 기계적 운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대충 보면은 여기에 이제 탱크가 있을 거고요. 탱크를 타고 와서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밟는 양에 따라서, 예, 전륜 쪽으로 볼게요. 전륜 쪽에는요,
이게 이제 퀵 릴리스가 들어갑니다. 퀵 릴리스 밸브가 들어가고요. 이때 그 브레이크 페달을 통해서 온 압축 공기는요, 퀵 릴리스 밸브를 통해서요, 바로 브레이크 챔버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브레이크 챔버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압축 공기가 얘를 밀어주게 되는 점. 이때 밀어주면은 푸시로드 앞에 슬랙 어저스터가 하나 장착이 됩니다. 이거는 슬랙 어저스터가 장착이 됩니다. 슬랙 어저스터가 이제 작동함에 따라서요, 이 앞에 부분에는요, 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이 확장을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주게 되는 거죠. 34번 변속기의 전진 기어 중 가장 큰 토크를 발생할 수 있는 변속단은 1번 오버드라이브, 2번 1단, 3번 2단, 4번 직결단. 가장 큰 토크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은 1단을 얘기할 수 있는 1단입니다. 35번 유압 제어 장치와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오일 펌프, 2번 유압 조절 밸브 바디, 3번 어큐뮬레이터, 4번 유성 장치. 유압 장치이기 때문에요. 유압 제어죠. 유압과 관련이 없는 것들. 말 그대로 유압이 안 들어가고요. 유압이 다 돼 있고 유성 장치가 유압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4번 유성 장치. 다음 36번. 고속주행할 때 바퀴가 상하로 진동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유잉, 2번 트램핑, 3번 롤링, 4번 킥다운. 여기는 바퀴가 있으면 바퀴가 상하로 움직이는 걸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상하는 이제 트램핑으로 볼 수 있습니다. 37번 자동 변속기에서 작동류의 흐름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오일 펌프는 1번 오일 펌프에서 토크 컨버터 밸브 바디로, 2번 토크 컨버터에서 오일 펌프 밸브 바디로, 3번 오일 펌프에서 밸브 바디 토크 컨버터로, 4번 토크 컨버터에서 밸브 바디 오일 펌프로. 작동류의 흐름이죠. 이 상태에서 보면요, 3번이 올바르게 되는 거고요. 요게 추가로 한다면요, 밸브 바디 다음에 이제 프런트나 리어 클러치 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서 토크 컨버터 쪽으로 들어게 되는 거죠. 38번 자동차에서 차동 피니언과 사이드 기어의 백렛이 조정은 1번 축바지 차축의 왼쪽 조정심을 가감해서, 2번 축바지 차축의 오른쪽 조정심을 가감해서, 3번 차동 장치의 링기어 조정 장치를 조정해서, 3번 스러스터 와셔의 두께를 가감해서 조정한다. 그래서 백렛이 조정은요, 이거 스러스터 와셔를 하던가요? 아니면 또 와셔로 백래시를 조정을 할 수 있고요. 39번 싱크로나이저 슬리브 및 허브 검사에 대한 설명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싱크로나이저의 슬리브를 끼우고 부드럽게 돌아가는지를 점검합니다. 2번 슬리브의 안쪽 앞부분과 뒤쪽 끝부분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3번 허브 앞쪽 끝부분이 마모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4번 싱크로나이저 허브와 슬리브 이상이 있는 부위만 교환한다. 답은 4번 싱크로나이저 어셈블리가 해서 어딘가가 하나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요, 얘는 무조건 어셈블리 단위로 이제 교환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40번 전자제어 제동장치에서 휠 스피드 센서의 역할은 1번 휠 회전 속도를 감지한다. 2번 휠의 감속 상태를 감지한다. 3번 휠의 속도 비교 평가. 4번 휠의 제동 압력 감지. 그래서 40번에 요거는 휠 스피드 센서죠. 휠 스피드 센서는 휠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번에 답은 1번.